여러 가지 곡식, 그 쌀도 여러 가지 종자가 다르다는 것도 저도 와서 너무 많다 이렇게 느끼게 되고, 아이들도 뭐 팥이나 뭐 다른 곡류에 대해서 또 많이 만져보고 볼 수도 있고 또 체험도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이제 밥이 더 소중해졌어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 인천 지역의 주요 현안을 집중 분석하는 인사이드 경인의 금철영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의 근간은 농업에 달려있다는 사실,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세계적으로는 식량 수급의 위기가 떠오르면서 새삼 국내 농업도 관심사로 떠올랐는데요. 우리나라도 매년 1,700만 톤에서 1,800만 톤 사이의 곡물을 수입해야 할 정도로 해외 식량 의존도가 높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국내에서는 쌀 소비보다 생산량이 더 많아서 쌀값이 떨어지면서 농가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죠. 농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국가적인 과제, 그리고 농가 소득을 보존하면서 우리 농업의 근간을 유지해야 하는 문제, 어느 것 하나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오늘 인사이드 경인에서 농업과 또 많은 로열티를 지급하고 있는 종자 문제에 대해서도 짚어보겠습니다. 네, 출연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국내 종자연구 권위자이신 충남대 명예교수, 그리고 친인간농업연구소의 임용표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단국대학교 환경자원경제학과 김호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용인농업기술센터 최명옥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최 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그동안 쭉 그 농업인들 상대로 교육도 많이 하시고 또 농업인들한테 현장에서 그 느끼는 그런 애환들 많이 좀 들으셨을 것 같아요. 예, 교육 내용 좀 어떤 것이었고 또 어떤 문제점들, 농업인들이 제기하는 그런 현장의 목소리들 좀 들으셨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 농업인 교육은 1969년도부터 시작된 교육으로서요. 그 각 지자체별로 이제 개성 있게 특색 있게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용인 같은 경우는 이제 도농복합시에 맞게 농업인과 귀농인, 도시민에 맞는 그 다양한 과정, 12개 과정을 운영을 했습니다. 요즘에 농업인들의 그 가장 큰 고민이라고 하면 이제 쌀 소비 축소로 인해서 그 쌀값이 하락을 한 것이 가장 큰 문제고요. 국제 정세로 인해서 그 농자재 값이 급등을 하거나 또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그 외국인 노동력 수입이 이제 원활하지 못한 그게 가장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일부 농가에서는 외국인 노동을 쓰던 것을 이제 부부 영농 중심으로 축소하는 이런 사례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교수님, 지금 최 소장님께서 이제 농가가 직접 맞닥뜨린 그런 문제점들, 그런 애환들, 그런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농가의 개별적인 문제도 심각하게 좀 떠오르고 있는 문제이기도 합니다만, 전체적으로 우리나라가 뭐 농지도 최대 뭐 250만 헥타르까지 유지됐던 농지들이 지금 현재 150만 헥타르 정도로 떨어진 상태고, 어떻게 보면 국가 전체적으로도 좀 농업의 입지, 그리고 최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농업인들의 입지도 조금 줄어들지 않나 이런 느낌이 좀 들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현재 추세를. 예, 지금 정책적으로 너무 이제 반도체랄지 뭐 제조업에 치중하다 보니까 농업에 대해서는 좀 다소 소홀하게 대하는 그런 감이 있습니다. 지금 뭐 최근 한 10년 전부터 그런 이제 추세로 가고 있는데요. 이 농업이라고 하는 것은 선진국의 입장에서 보면은 선진국들은 농업 발전이 없이 그 선진국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캐치프. 그건 이제 유명한 경제학자도 그런 말씀했습니다만은 특히 이제 요즘 들어가지고 그 미국, 중국 무역 갈등에 의해서 보호무역주의가 되고 세계적인 경기 침체라고 하는 또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곡물 조달이 어렵고 하기 때문에 이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데 가장 필수적인 것이 농업이기 때문에 농업에 대해서는 특별히 우리가 더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가지고 정책을 추진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소장님, 지금 두 분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여러 가지 지금 농업의 어떤 문제점들이 좀 떠오르고 있고 좀 구조적인 현안들도
지금 떠오르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우리나라 전체 GDP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1.3%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정책 당국자들의 좀 관심이 좀 시간이 갈수록 멀어지지 않을까 이런 문제점도 있을 것 같아요. 글쎄요, 우리나라 농업이 실제로 이제 영향을 주는 여러 가지 요인이 대내외적으로 많죠. 근데 이제 제일 큰 거는 우선 농산물 시장이 개방되면서 충분한 우리의 농산물이 외국의 싼 가격에 의해서 지배되는 상황이 되어 왔고, 또 최근 들어서 이제 기후 변화가 이루어지면서 이 농사 짓기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또 여러 가지 자연재해가 발생하는 이런 문제들도 있고, 또 최근에 이제 코비드를 비롯해서 세계적인 이 감염병, 그리고 특히 이제 축산 같은 경우에는 아시지만 그 AI나 여러 가지 조류 독감 같은 이런 문제들이 나와서 농민들을 우리나라 이 농업 현실이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미 말씀을 뭐 김 교수님도 다 하셨지만 우리가 전략적으로 이걸 어떻게 잘 연결해서 미래의 농업을 대비해야 될 것이냐. 이 작은 땅덩어리 안에서 많은 우리의 농업인들이 소득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전략을 이제 한번 만들어 봐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농업의 문제, 어떻게 보면 농업인 개인적 차원의 문제, 또 지역적 차원의 문제, 국가적 차원의 문제 이렇게 좀 분리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농업인들 개인적 차원의 문제로 본다면 일단 농가 소득이 어느 정도 보전이 돼야 농업인들이 떠나지 않고 우리 농업의 근간을 좀 유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득 수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많이 떨어지고 있다. 이런 그 지표들이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네. 보십니까? 농가 소득이 도시 근로자 가구 소득에 비해서 약 63%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또 이제 농가 소득은 이제 농업 소득과 농업 외 소득으로 구성이 되는데, 농업 소득은 농사를 지어서 이제 얻는 수입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농업 소득이 안정이 되고 증가가 되려고 하면은 가격이 안정이 돼야 되겠죠. 근데 이제 우리 농민들이 가장 지금 힘들어하는 게 농산물 가격이 불안정하다, 또 폭락한다, 폭등한다 하는 그런 문제하고, 그러니까 이제 농가 소득이 계속 불안정해지는 거죠. 어느 해에는 뭐 농가 소득이 늘었다가 또 줄었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안정적인 소득이 있어야지 뭐 일반 도시민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소득이 늘었다가 떨어질 때는 굉장히 고통을 많이 느끼거든요. 이제 농가 소득이라고 하는 게 항상 불안정하다. 올랐다가 줄어들었다 떨어졌다 하는 그런 이제 지금 추세로 계속 추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이제 좀 늘었다가 2019년도에 또 떨어졌다가 또 20년 뒤에 좀 늘었다가 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농산물 가격의 불안정에 따라서 농가 소득도 불안정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게 농민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최 소장님, 지금 그 김 교수님께서도 농가 소득이 도시 근로자 소득이 한 65% 정도에 미칠 정도로 매우 좀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용인 지역 굉장히 오랫동안 깊이 있게 들여다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소장님은? 어떻습니까? 용인 지역의 그 농업 인구의 어떤 현황, 그리고 용인이 처해 있는 어떤 농업의 문제, 어떻게 보면 그 용인 지역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나라 전체 문제를 좀 대변하는 것도 있어 보일 법한데요. 네. 지금 농촌이 소멸하고 있다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농촌 소멸의 문제는 이제 영농 후계자가 없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제 적극적인 귀농 정책을 써서 일시적으로 이제 귀농 인구가 늘고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농업 인구 감소는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1995년도에 용인이 시승격이 됐는데 그 당시에 용인의 그 농업 인구가 전체 시민의 10% 정도였거든요. 근데 현재는 1.7%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10%대에서 1%대로 떨어졌다. 예, 이제 그거는 이제 그 사이에 도시 인구는 5배가 증가를 했지만 농업 인구는 이제 46%가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수치가 나온 거죠. 예. 그러니까 도시 인구의 상대적 증가보다 예. 농업 인구의 상대적 감소 폭이 훨씬 컸다 이렇게 예, 볼 수 있는 그렇죠. 거군요. 예.